네, 179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수행과제. 179페이지 수행과제는 앞에서 정리했던 카드 거래 관련된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정리한 이 표 있죠? 카드 관련 거래의 회계처리 유형은 네 가지가 존재해요. 네, 네 가지 사유, 별로 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카드 거래의 경우에 언제 외상매출금 미수금이고 언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9쪽의 수행과제는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매입이네요. 매입.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습니다. 자,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면 이건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돼요.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178쪽에 있는 것 중에서 매입인데 상품 매입이 아니고 상품 외의 것을 매입한 거죠? 식사를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처리해야 돼요? 예, 이거는 미지급금의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다. 예. 접대비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카드 매입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품을 카드로 매입했거나 아니면 상품 외의 것을 매입했거나 둘 중에 하나. 상품 매입했으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지금처럼 식사를 매입했으면 상품 외의 것이 되니까 미지급금.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부가세법을 배웠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 이것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요 부가가치세 요 3만 원은 우리가 지금 이 거래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느냐 이 판단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면은 요 부가가치세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뭘 매입했냐면 식사를 매입했는데 이 식사가 무슨 식사냐면 접대비 관련 식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매입 전표, 매입 증빙 중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메인 매출 전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접대비 관련 매입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매입의 경우는 이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이 뭘까요? 접대비죠? 접대비 33만 원. 대변에 가는 것은 뭘까요? 예, 미지급금 가로 열고 신한카드. 미지급금 괄호 열고 신한카드. 예. 왜냐하면 미지급금은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손으로 기록할 때는 계정 과목 옆에 괄호 열고 거래처를 쓰는 거. 이것을 습관을 들이세요. 이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된다. 금액은 33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가 33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괄호 열고 신한 33만 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한은행을 거래처로 넣으면 안 돼요. 신한은행하고 신한카드는 완전히 다른 거래처예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기 카드 매출 전표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예, 거래 일자라고 5월 2일이에요. 5월 2일 엔터. 3번 하면 차변이죠. 차변의 접대비 800번대 813번이죠. 거래처는 코드는 생략하시고 거기 텍스트에다가 황금오리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황금오리에서 카드를 사용했다 이 말. 저교에서는 이제 1번 저교가 적당하겠네요. 거래처 접대를 법인카드로 했다. 차변에 오는 금액은 33만 원이겠죠. 330 플러스. 그리고 4번 하면 대변이죠.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 코드죠. 네,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코드에다가 한글로 신한 그리고 엔터 쳐요. 엔터 치고요. 자, 신한 카드 그 밑에 거죠. 신한 카드 엔터. 자, 적용은 뭐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엔터 엔터. 금액은 330 플러스 33만 원이죠. 네, 이렇게입니다. 하변의 접대비가 33만 원, 배변의 미지급금이 33만 원. 잘 되었죠? 네. 자, 카드 거래. 카드 매입은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다. 외상 매입금은 언제? 상품 매입했을 때만 외상 매입금. 나머지 지출은 다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사. 식당이 아니라 카드사를 거래처로 넣어야 돼요. 자, 매출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수행과제로 문제를 안 냈습니다만은 자, 매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용카드로 매출을 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카드사. 외상매출금 카드사는 거래처 그 가맹점, 카드 가맹점이 거래처 코드가 돼요. 자, 에,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매각했다. 공기청정기, 차량, 비품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미수금, 네, 미수금. 거래처는 카드사. 예. 그때 카드사는 그 매출 카드니까 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그 카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드 거래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가 일어났대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신용카드, 법인카드 사용을 딱 여기 황금오리에서 33만 원 쓴 거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 25일이 결제일인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밑에 한번 설명을 보면은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다.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자,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인출이 됐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카드 사용대금은 아까 뭘로 우리가 처리했었죠? 예, 미지급금이었죠? 자, 그럼 미지급금의 한번 위치를 따져볼게요. 자, 오늘은 사용대금을 지급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미지급금이 여기에서 차변에 와야 되나요? 대변에 와야 되나요? 차변이죠. 그렇습니다. 미지급금은 이때는 차변이죠. 왜냐하면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처리해야 되죠. 그 부채 감소는 차변 요소니까 차변에 오는 거다 이걸. 거래처는 신한카드 금액 33만 원이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이 가는 거죠. 왜?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까 돈을 찾으면 감소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 예, 근데 같은 신한이지만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고
미지급금 거래처는 이제 약식으로 써서 신한이지 정식으로 쓰면 신한카드예요. 신한카드. 자, 전표 입력해 주세요. 5월 25일로 날짜 바꾸고요. 3번 차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 신한카드 은행으로 하면 안 됩니다. 카드 적요는 밑에 내용이 없는 1번 1번 쓰면 되겠네요. 미지급 반제 시 보통 인출 금액은 330 플러스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거래처 신한은행입니다. 여기는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98002입니다. 카드하고 은행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엔터로 위에 있는 적요 그대로 복사하시고 33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거기에 4번에 카드대금 부품에서 인출. 아, 그거 좋은 게 있네요. 그러면 예. 그거 쓰셔도 돼요. 네. 예, 카드 대금 보통 예금 인출 이게 제일 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써도 되고 그냥 뭐 미지급금 반드시 보통 인출 뭐 이것도 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일 보니까 4번에 만들어 놓은 게 제일 합당한 것 같긴 해요. 카드 대금 보통 예금 인출 정교를 잘못 선택했을 때 뭐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시험 보는 때. 없습니다. 적요 가지고는 평가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요는 그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른 형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적요는 지금도 미지급금 반제 보통예금 인출 이렇게 적요를 넣어도 여기 신한카드의 미지급금이라 하는 것을 여기 이건 한 건의 전표니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카드 대금을 지급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4번 적요와 같이 뭐 5월 카드 대금 보통예금 인출 뭐 이렇게 해도 이건 뭐 직관적으로 제일 좋고 그래서 적요를 가지고는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뒤에 어디엔가에 가서 아주 중요한 적요가 있어요. 음. 그 적요는 반드시 그 적요를 써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적요는 평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적요를 안 쓰면.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차차 다루어질 때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파계정 대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FAT 1급에서는 출제는 잘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업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적요를 반드시 정확하게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도 그런 게 있는데 FAT 1급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아서 그 적요는 나올 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적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은 평가 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요는 뭐냐? 우리가 장부를 조회할 때 거래처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할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적요입니다. 예. 적요가 잘못돼 가지고 손익계산서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재무상태표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거래처 원장이나 어떤 보조 장부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는 적요.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적요가 일부 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한 적요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고 예. 표현이 좀 달라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음. 네,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수행 팁을 보실까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은 보통예금 대변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서 맡기신 금액에 기록되어 있으면 보통예금 차변에 입력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은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 거래처는 식당이나 이런 데를 넣으면 안 돼요. 예, 카드 거래처에서 거래처는 항상 카드사입니다. 카드사. 예, 가끔 착각하고 아까 그 경우 그 1번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보니까 거기 매출점표에 가맹점이 황금올이라고 돼 있으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아니요 미지급금 거래처를 황금올이 이렇게 하면 거래처를 잘못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평가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거래처 원장이 신한카드 거래처 원장에 반영돼야 될 금액이 황금오리의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되는데 황금오리는 지금 거래처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코드도 입력을 못했을 뿐더러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여기 황금오리는 참고사항이에요. 식당이 어디였느냐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이 거래처 원장을 작성해야 돼야 하는 것은 신한카드의 거래처 원장 요게 꼭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를 카드사로 넣어야 돼. 카드 거래의 거래처는 밑에 회계처리시를 말합니다. 회계처리시 거래처는 카드사. 나중에 여러분이 메인 매출점표 입력할 때는 회계처리 때는 카드사, 회계처리 지금 밑에 분개하는 거 여기 예, 미지급금 카드사. 이거는 매일 매출점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시는데 매일 매출점표 입력해 보면 유예 입력하는 게 있어요. 유예 입력하는 것은 그거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거래처는 식당을 넣어줘요. 예, 신고서에 관련된 거는. 그러나 회계 처리할 때는 거래처 원장을 생각하시고 카드사별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1조. 이번에는 어음 관련 거래를 보겠습니다. 물론 수표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에서는 어음에서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냐면 매출 채권의 받으러음에서 어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채무, 부채에서 유동부채의 매입 채무에서 지급어음을 배웠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수표는 어디서 배웠느냐? 당좌예금에서 수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음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죠.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을 타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네, 받는 경우하고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받는 경우가 바로 이 받는 경우가 받으러 이게 받으러음 자산에서 배웠던 매출채권의 받으러음이고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 이게 이제 매입채무에서 배웠던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받으러음과 지급어음 관련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는 좀 추가 입력 사항이 많아요. 자, 어음 관련된 거 조금 이따 실습해 볼 거고요. 그다음 수표 관리. 자, 수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좌 수표와 자기압 수표.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현금이에요. 뭐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지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압 수표는 받을 때도 현금, 내가 지급할 때 우리 회사가 지급할 때도 현금. 그런데 당좌 수표는 조금 달라요. 현금일 수도 있고
당좌 예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돼. 이미 이론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좌 수표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가 현금이고 어떤 경우가 당좌 예금인지 잘 구분 처리하시고 자기합수표로 받았다든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 현금이라고 생각. 개정가는 무조건 현금이다. 자기합수표는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은행을 지급자로 해서 발행한 수표예요. 은행이 지급하기로 하고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현금입니다. 예. 뭐 물론 은행도 푸도는 날 수는 있겠지만 은행이 푸도나는 건 정상은 아니죠. 상당히. 그래서 은행이 발행한 거는 다 현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표 관리 읽어볼까요?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합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자기합 수표를 받든지 지급하든지 언제나 현금입니다. 알고 계시고. 다음.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을 인출할 때, 즉 당좌 예금에서 돈을 빼내려면 당좌 수표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면 이때 개정 과목이 뭐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당좌 예금이에요. 아시겠죠? 자, 당좌 수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가 있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가 있죠.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언제나 당좌 예금. 왜냐면 우리 회사 통장하고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오늘 내가 발행했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 대변. 근데 그 수표가 한 달 있다가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 차변이에요. 자, 통장에서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그것을 거래처가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 돈 갚을 일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 회사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발행할 때 인출로 잡았는데 그것이 안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입금 잡아야죠. 그게 당좌예금 그때는 차변. 자, 아시겠죠?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언제나 당좌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맞아요.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 그게 거래처가 발행한 걸 말해요. 타인 발행 수표는 자기합 수표하고 똑같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타인 발행 수표는 항상 현금이에요. 왜냐?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우리가 가서 은행에다 딱 제시하면 현금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10만 원어치 전화요금 납부하고 나머지 90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하면 돌려줘요. 현금이에요. 자, 그래서 당좌 수표는 그렇게 구분하실 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표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음 관련 회계 처리에서 여러분 바드러움 회계 처리 이거 다 이론 때 배운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바드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 보관시, 결제시, 부도시, 배서양도시, 할인시 예, 공부했었는데 뭐 많이 잊어버렸겠죠. 네, 그래서 자 받았을 때만 바드러움이 차변입니다. 나머지 결제시, 부도시, 배서양도, 할인 모두가 다 대변이에요. 네, 바드러움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만기가 되어서 어음대금을 결제 받았을 때 또 부동환할 수도 있죠. 또 배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할인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급어음을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은 바드러움보다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발행하면은 지급어음이라고 그랬죠? 대변의 지급어음이에요. 발행하면. 네,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자, 만기가 돼서 결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차변의 지급어음이에요. 네. 그래서 발행할 때 지급어음 대변. 만기가 돼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의무가 끝났어요.
차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이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수표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수령할 때는 차변의 현금, 지급할 때는 대변의 현금, 언제나 현금이라고 그랬죠? 당좌수표 보겠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령하면 현금, 당사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했으면 당좌예금. 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요. 당사가 발행한 것은 언제나 당좌예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82쪽에 있는 이 회계 처리가 우리가 이미 이론 때 배운 부분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표로 딱 정리해 놓은 거. 예, 정리를 설명 빼고 분계 형식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183쪽에 가서요. 어음 관련 장부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받으러움 현황도 조회할 거고 지급어음 현황도 조회할 거고 어음 직계표도 조회할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이 차차 아시게 됩니다. 이게 다 자금 관리에 있는 장부들이에요. 조금 전 앞 시간에서 우리가 자금 관리 박스에 어떤 장부가 있는지 보여드렸죠. 일일자금 명세서. 이것도 자금 관리 안에 있는 장부입니다. 네. 그래서 일일자금 명세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입금, 출금, 잔액, 그 다음에 어음과 지급, 받으러움과 지급어음, 차입금, 또 금융계좌 상품들, 이러한 자금 관련 개념 과목의 입금과 출금, 현재 잔액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는 게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격리 일부입니다. 네, 이런 것도 조회할 줄 알면 되겠는데 뭐 어려울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가 뭐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몇 개만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자, 수행과제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을 수령했다라는 말은 어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매출거래처 대일유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점이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했다. 네. 여러분 동점이라는 것은 거래처인 데일리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음을 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음은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도 원래 매출 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오늘 받아야 되는데 거래처가 오늘 현금 사정이 나쁜 거예요. 예, 6월 10일이 오늘인데 오늘이 6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오늘 350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데일리 룩으로부터. 그래서 입금 들어오겠지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장님이 정말 미안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현금이 없어서 너무 지금 우리 저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어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음으로 주겠다는 것은 지금 못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 주겠어?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주겠다. 예. 지급기일이 내년 1월로 돼 있어요. 1월 10일.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예. 못 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어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내년 1월 10일 날 받아야 될 권리인 이 어음으로 개념 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그때 쓰는 개념 과목이 뭐다? 예. 돈을 앞으로 받아야 될 어음이다 해서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매출채권 개념 과목을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도 매출채권, 받을 어음도 매출채권입니다. 왜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이 어음이 왜 받았어요? 상품 매출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 원래는 외상매출금이었어요. 외상매출. 근데 이거를 돈으로 받지 못하고 오늘 어음으로 받게 됐어요. 이것도 매출채권.
두 개 다 매출 채권인 이유가 상품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라는 거지. 매출 채권이 개념 과목이 두 개예요. 자, 두 개 다 매출 채권 자산인데 이제 이거 회계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감소한 걸로, 하나는 증가한 걸로 배치해야 돼.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을 오늘 차변에 기입합니까? 대변에 기입합니까? 예. 그렇죠. 대변에 기입해야죠. 외상 매출금에는 채권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 그 대신 어음으로 받았어요. 받으러음은 예, 차변에 기입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쓰십시오. 차변에 받으러음 괄호 열고 대일 35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괄호 열고 대일 35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래처를 꼭 괄호 속에 쓰는 이유는 뭐죠? 내가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한다. 넣어야 한다. 이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받으러음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입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정리가 됐고, 이걸 이제 수행을 보면은요, 이게 그동안 없었던 말이 나와요. 자, 전표 입력을 해라 하는 거에다가 이게 한 가지 수행이라면 두 번째 또 뭐라고 나왔냐면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어음 관련 거래는 수행해 보면은 꼭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거 나와요. 항상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표 입력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 왜 추가적인 작업을 하냐면 이 어음 관리 대장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어음 번호는 몇 번이고 만기 지급기일 만기일은 언제고 어느 은행에서 지급할 거고 어느 지점에서 지급할 건지 이런 것 등을 다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거는 차변대변 계정별 원장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추가적인 사항을 더 기입해 두는 거. 그걸 우리가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라고. 자, 그래서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표를 먼저 입력해야 돼요. 며칠 날짜로 입력해야 될까요? 예, 6월 10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짜를 6월 10일로 고칩니다. 6월 10일로 고쳤죠. 예, 3번 차변에 받으러 110번이죠, 코드가. 거래처 대일 01002 데일리룩. 적요는 1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자, 금액은 거기 3500 플러스 엔터. 이번에는 4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거래처 똑같이 1002 코드로 꼭 들어가야 돼요. 데일리룩이 코드로 나오도록 입력하시고 예, 적요는 위하고 똑같이 엔터로 위에 복사하면 돼요. 금액은 3500 플러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계 처리는 됐습니다. 차변의 받으러움,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회계 처리는 됐으나 자금 관련 장부를 우리가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받으러움 줄을 마우스로 클릭해. 예, 마우스로 받으러움 줄을 어디를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금액을 클릭하시든 여기 번호를 클릭하시든 차변을 클릭하시든 받으러움 줄 어디엔가 커서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기능 키로는 F3, 노트북 키보드는 FN을 누른 상태에서 F3. F3.
아니면은 그 F3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기능 모음에 가면은 예. 기능 모음에 가면은 여기 자금 관리, 기타의 자금 관리라고 떠요.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F3을 알아두는 게 제일 좋겠죠. F3. 자, 내 키보드가 노트북 키보드라서 F3이 눌렀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라 하는 이유 하면은 우리 키보드에 F1 FN이라는 펑션 키 누른 상태에서 F3을 뚝 눌러 보시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나 아니면 밑에 빈 줄에다 놓고 F3을 누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부드러움에다 놓고 F3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바드러움에다 놓고 클릭을 하고 F3을 눌러야 어음 관련 계정 과목인 바드러움 관리가 뜨는 거고 만약에 지급어음이었다 그러면 지급어음 줄 어딘가를 클릭하고 F3을 눌러야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를 클릭하고 F3을 눌러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내 키보드가 노트북 키보드라서 FN 펑션 키 누른 다음에 누르면서 F3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바드러움 관리 나왔습니까? 음. 이걸 다 채워줘야 돼요. 밑에 양식을. 자, 어음의 상태는 보관입니다. 보관이라는 건 뭐냐? 오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관 그대로 두시고 엔터. 어음의 종류로 커서가 넘어갔습니다. 커서가 희미해가지고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음형 처리가 좀 약하긴 한데 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어음 종류. 밑에 보시면 어음의 종류가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전자음이니까 6번입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전자음으로 대부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6번. 전자. 그러면 커서가 어음 번호로 넘어갔습니다. 어음 번호는 모두 20자리였죠? 네. 004는 은행 코드. 2025-0610, 2025-0610까지는 날짜. 1, 2, 3, 4, 5, 6, 7, 8, 9는 1년 번호.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입력하면 좀 덜 헷갈려요. 숫자가. 자, 엔터하면 수치 구분에 넘어갑니다. 수치 구분에는 밑에 보시면은 1번은 자수, 2번은 타수. 자수는 거래처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자수. 타수는 거래처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거래처가 발행한 거. 이런 것은 타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데일리룩이 발행한 거예요. 자수 그대로 두고 엔터. 지금까지 AT 시험에서 자수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수에서 엔터 치면 되고요. 자, 이제 커서가 발행일로 넘어갔습니다. 발행일은 어음에 보시면 발행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이미 발행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대개 이것이 그대로 복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될 것 같네요. 발행일은 맞아요. 엔터 치면 만기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여기 바드론 관리할 때는 여기 만기일이라고 하지만 어음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지급기일이라고 써 있는 게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2026-0110 입력하면 됩니다. 2016 2026이죠? 2026-0116 0110 정확하게 날짜 입력하시고 자, 이제 커서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지급 은행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은행 등록 해놨거든요. 여기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은행 등록한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서도 나올 거예요. 신한은행 아니면 국민은행 둘 중에 하나로. 네, 국민은행. 확인.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어음에 보시면 지급 장소. 예, 중구 지점이에요. 중구 지점. 그리고 엔터 하면은 이제 입력을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커서가
저 위로 전표 입력했던 이 칸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처럼 바드럼 관리에서 보관 시에는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드럼 관리에서 보관이 가장 입력 사항이 많아요. 보관이 아닌 다른 것은 대변에 바드럼 가는 것은 그렇게 입력할 것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자금 관리.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우리가 여기 밑에다 입력한 내용은 바드럼 현황이라는 장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보조장에 기록이 될 것이다. 나중에 조회해 볼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음 만기도래. 이걸 우리가 결제라고 합니다. 만기도래를 다른 말로 결제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되면 아까 그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은 내년에 만기예요. 내년 1월 10일 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지금 요 2번 문제에서 나온 거는 보니까 이 24년도니까 작년 12월에 멋쟁이라는 거래처가 발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6월 20일이 오늘이 되어 가지고 결제가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용산 지점에서 우리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기 도래라고 합니다. 만기 도래라고 하고 멋쟁이 입장에서는 결제를 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멋쟁이 입장에서는 이제 약속을 지켰다. 즉 결제해 주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 처리가 되었다. 자, 그럼 밑에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전기에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아라. 자, 여기서 개정 과목은 여러분이 받아 보관 중인 개정 과목이 뭐죠? 받으러음이죠. 받으러. 그렇죠? 자, 이것이 어디로 돈이 들어왔냐면은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당좌 예금. 네. 자, 이 거래에서 개정 과목은 당좌 예금과 받으러음이 됩니다. 자, 회계 처리를 수행하는데 두 개 다 거래처 코드는 꼭 넣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받으러음을 한번 어디다 받으러음 차변에 기입해야 될지 받으러음 대변에 기입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이제 받으러오면 이제 채권이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이제 감소시켜야 돼요. 대변에 가는 거예요. 받으러옴 대변 가로 열고 멋쟁이 멋쟁 하고 240만 받으러옴 대변이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차변이죠. 당좌예금 가로 열고 국민 240만 이건 차변이죠. 당좌예금이 증가하죠. 입금됐으니까.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죠. 자, 이것도 전표 입력과 수행 2번을 보면은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날짜가 6월 20일이에요. 20일로 고치시고요. 한번 차변은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죠. 국민은행 당좌 98001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밑에 적요 보면은 2번 적요 읽어보시면은 받으러온 당좌 추심이라고 해요. 당좌 추심은 당좌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번 받으러온 당좌 추심 금액은 240만 원. 또 대변에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온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멋쟁입니다. 코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코드란에다 멋쟁이 입력하시고.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돼요. 받으러온 당좌 추심 금액은 240만 원. 예. 아까 제가 자금 관리했을 때 적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까 여러분에게 제시를 못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받으러 온 자금 관리 하잖아요. 적요 내용이 바뀌어요. 네. 이번에는 자금 관리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받으러 온 대변인 경우는 이 자금 관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받으러 온 줄 어딘가를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서 자, 받으러온 관리에라는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밑에 어음 상태가 보관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대변의 받으러옴을 자금 관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보관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이 받으러온 경우 우리가 자금 관리하는 경우는 할인했을 때, 배서 양도했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은 만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번을 입력해야 돼요. 4. 자, 어음번호는 입력하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작년에 받은 이 어음은요, 이미 전기에서 단기로 2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기 2월, 이미 거래처별 초기 2월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은 6월 20일이 만기인 어음이 딱 떠요. 240만 원짜리 딱 보일 거예요. 우리 거래처 초기 2월 할 때 입력한 내용이에요. 보이시죠? 엔터 치거나 선택 단추 누르면 돼요. 그러면 커서는 위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된 것은 그냥 만기되었다라는 것만, 만기되어 가지고 입금됐다라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음 번호를 그냥 검색만 해주면 끝나면 커서는 위로 올라갔고 적요 내용이 이와 같이 만기 일자가 딱 나타납니다. 만기 처리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적요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자금 관리를 하고 나면 적요 내용은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만기 처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보관이 복잡해요. 보관과 배서 양도, 할인 요 세 가지가 조금 복잡하고 만기는 간단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배서 양도나 할인은 저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오늘 그때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어음 발행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발행을 하려면은 어음을 은행에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받아온 어음을 어음 등록 작업을 먼저 해요. 그래서 어음 등록하고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하고 자금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야 되니까요. 오늘 뭐 지금 시간이 간당간당하니까 오늘은 그 2번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4쪽은 접어두시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이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되고 있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